안녕하세요. 오늘 보내주신 자료, 크로거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인데요. 이걸 바탕으로 크로거의 현재 상황, 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특히 이번 실적 발표는 그 새로운 경영진의 어떤 전략 변화? 이런 것과 맞물려서 나와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발표된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전략이나 뭐랄까 소비자 행동 변화? 이런 것까지 좀 깊게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핵심 결과부터 볼까요? 연료 판매 빼고 동일 매장 매출이 3.2% 증가했어요. 네, 특히 약육, 이커머스, 신선식품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고요. 조정주당 순이익, EPS라고 하죠. 그것도 1.49달러로 작년보다 4% 늘었네요. 네,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자체 브랜드, 그러니까 PB 상품 있잖아요. 아, 네네. Our Brands. 네, Our Brands. 이게 벌써 7분기 연속으로 내셔널 브랜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7분기 연속이요? 와. 네, 특히 그중에서도 심플 트루스나 프라이빗 셀렉션 같은 약간 프리미엄 라인 쪽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그냥 싼 PB가 아니군요. 그렇죠. 단순히 그냥 가성비만 찾는 게 아니라 PB 암에서도 좀 차별화된 가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. 크로거가 PB를 잘 키우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인상적이네요. 근데 뭐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? 들어보니까 연료 사업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다면서요? 맞아요. 그게 좀 부담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, 연말까지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실적이 좀 안 좋은 매장들 있잖아요. 한 60개 정도를 앞으로 한 18개월에 걸쳐서 닫을 계획이라고 하던데. 네, 발표했죠. 물론 뭐 네트워크 최적화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네. 동시에 또 신규 매장 투자 계획도 같이 내놨어요. 2025년에 한 30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2026년 이후에는 신규 매장 개점을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거든요. 아, 닫는 만큼 또 새로 여는군요. 그렇죠.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 높은 곳에 좀 자본을 집중하겠다. 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커머스 쪽 보면요. 매출이 15%나 늘었던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? 성장은 인상적이죠. 근데 CEO가 아직 수익성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면서요. 수익성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. 이커머스 전담 부서까지 새로 만들었다고 하고. 네, 그게 사실 유통업계의 전형적인 딜레마 같은 겁니다. 온라인 매출이 막 늘기 시작할 때는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물류나 뭐 이런 것 때문에요? 그렇죠. 그래서 크로거도 뭐 규모의 경제를 이루거나 기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물류센터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한다거나 또 자체 광고 플랫폼, 리테일 미디어라고 하죠. 네. 그걸 키워서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. 아, 그리고 오카도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. 오카도요? 그 자동화 물류센터 기술 가진 회사. 네, 맞습니다. 오카도가 신용장을 인출했는데 한 1억 5,200만 파운드 정도요. 크로거 측에서는 뭐 계약상 권리 행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점이 좀 그렇죠. 시점이요? 네, 이커머스 수익성 문제가 막 나오는 시점이니까요. 그래서 혹시 이커머스 사업 방향이나 오카도와의 파트너십을 좀 재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소비자들 쪽은 좀 어떤가요? 보고서 보니까 여전히 좀 지출에 신중하고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고 하던데요. PB 상품 구매 늘리고 외식보다는 집밥 뭐 이런 얘기들. 네, 맞아요. 경제가 좀 불확실하니까 그런 경향이 보이죠. 근데 아까 PB 상품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이 잘 나간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그냥 싼 것만 찾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? 아, 네.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. 정확히는 무조건 싼 거라기보다는 뭐랄까, 똑똑한 소비. 자기가 내는 돈 대비해서 가장 큰 가치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. 아하, 가성비도 그냥 싼 게 아니라 가치 대비 성능 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크로거도 PB 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프로모션은 좀 단순화하면서 한 2,000개 넘는 품목 가격을 그냥 직접 내렸다고 하더라고요. 직접 가격 인하요? 네. 근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가격 투자하는 걸 비용 절감을 통해서 메꿀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익에는 영향이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거예요. 비용 절감으로요? 어떻게? 뭐 상품 소싱을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재고 손실 있잖아요. 물건 없어지는 거. 그걸 줄인다거나. 여기엔 뭐 AI 기술 같은 것도 쓴다고 언급했고요.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그걸 상세하겠다 하는 거죠. 새로운 CFO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와, 대단하네요. 직원들 얘기도 좀 있었죠? 평균 시급이 19.50달러 넘고 복리후생 포함하면 25달러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직원 유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요.
네, 그 부분도 중요하죠. 아무래도 숙련된 직원이 많으면 매장 운영도 효율적으로 되고 재고 관리도 잘 되고 또 고객 서비스도 좋아지니까요. 결국 이게 다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겠네요. 물론 뭐 일부 지역 노조, 킹수퍼스파업 언금하고는 아직 협상이 좀 진행 중인 걸로 알지만 그래도 다수 노조하고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려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럼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신선식품이나 온라인 같은 핵심 분야는 견조하게 성장했지만 이커머스나 연료 사업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아있고 네, 또 비용 절감이라든지 매장 네트워크 최적화, PB 강화 같은 전략적인 변화들이 눈에 띄네요. 혹시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?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이요. 총 75억 달러 규모인데 이미 50억 달러는 ASI라고 해서 신속 매입 중이고 나머지 25억 달러도 공개 시장에서 사들일 예정이라고 했거든요. 꽤 큰 규모네요. 그렇죠. 이건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 괜찮다, 미래 가치에 자신 있다,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. 아, 그리고 연료 제외 동일 매장 매출 가이던스를 약간 올렸어요. 이것도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? 네,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발표였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크로거가 심플트루스 단백질 라인 같은 걸 새로 내놓는 등 자체 브랜드, PB 상품 혁신에 꽤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앞으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대형마트의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내셔널 브랜드의 힘보다는 오히려 이런 PB 상품을 얼마나 잘 만들고 혁신하는지에 더 크게 좌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다음에 장 보러 가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